윤 대통령은 대체 어디까지 도망칠 생각인 건가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자신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면서 일본 측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합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과 언론까지 지금 일본으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알긴 하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대체 뭔지를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측의 사도 광산 등재와 관련해 한일 양측의 해명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도 광산 등재 찬성 때문에 윤 정부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해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 일본 측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일본발 소식을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듯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 등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일 문제의 근간을 해결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극찬을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정부는 일본 쪽이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겠다며 선제 조치를 취해 등재에 동의를 해줬다고 했지만 강제성이 빠지면서 일본 극우도 만족할 만한 내용이 된 셈입니다. 하시모토 도루전 오사카 시장은 28일 일본 민영방송 후지TV에 출연해 사도 광산 조선인 노동자를 두고 강제성은 없는 상황에서 노동환경을 잘 돌아보자는 것은 정말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보다 더 외교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큰 성과라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발언을 한 하시모토 전 시장은 과거 전쟁 당시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한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일본 우익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며 사과와 배상 등에 반대해온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시모토 전 시장의 발언 속에서는 그 일본 우익의 색깔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한일 문제의 근간으로는 징용공 위안부 문제가 놓여 있었는데 일본이 강제적으로 했다는 등 강제성 유무를 놓고 한일이 계속 싸웠다면서 일본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고 한국은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는 노동환경이라며 한국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본 노동자도 포함해서 당시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성이 빠졌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반영한다는 약속을 받아 등재에 동의를 했다던 윤 정부는 조용하고요. 앞서 유네스코 주재 일본 대표가 사도 광산 등재 확정 후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만 발언해 강제동원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대표 발언이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일본의 언급까지 포괄한다며 표현만 되풀이하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가 말한 이 같은 자세는 기시다 총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7일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비할 데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면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담화를 내어 세계유산의 후보지가 된 이후 1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반가운 소식이라며 니가타현, 사도시를 비롯해 지금까지 힘써온 많은 현지 관계자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또한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죠. 그러나 기시다 총리와 가미카와 외무상은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 변수였던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동의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미우리 신문은 29일 일본 니가타현 향토 박물관에 마련된 조선인 노동자 전시를 소개하면서 한일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상설 전시를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재차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죠.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일본은 명심하겠다고 밝힌 모든 결정과 약속에는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인정했던 것도 포함된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일본의 강제성 인정은 이미 전제로 깔렸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명시적으로 시인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그 군함도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말로는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깼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성을 인정한다는 지금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담았다던 그 향토박물관에서 어째서 강제성 표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며 앞서 언급한 일본 측의 사실상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 말과 행동들은 대체 뭐냐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렇게까지 철저히 숨기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린 강제성을 인정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신뢰가 되시나요? 아닌 척하는 일본도 어이가 없습니다만 일본이 이러는 동안 가만히 지켜만 본 우리 정부도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친일 정부라고 하면 정부 여당 가리지 않고 다들 하나같이 노발대발하는데 이 꼴을 보고도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니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는 거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이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전북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역대 최악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대한민국 명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강제동원 사도광산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퍼줬다며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매국하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국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외교 성과에 일본이 계속 흠집을 내고 있음에도 이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야당이 뭐라고 하면 외교 성과를 폄훼한다면서 화를 내는 자들이 일본이 하는 모든 것에는 아주 관대하다는 거죠. 민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배경에는 사실 일본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제적이었는지 자발적이었는지를 묻자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이 이게 뭐가 논쟁적이냐고 반발하자 논쟁적이라는 발언은 취소하고 개별적 사안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재차 질문했으나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을 변호하는 이 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당시 후보자는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죠. 이미 일본군 위안부는 2000년 헤이그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판결 요약문과 검사단 원고에서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런 자를 임명했다는 건 정부가 무슨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본의 방통위원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결국 일본이 극찬할 만한 인사였습니다.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세와 윤 대통령을 포함한 국내 인사들이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이 아닌 일본의 말을 믿는 거냐는 입장입니다. 설명도 안 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진행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밝히라는 요구가 따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럴 때마다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판을 하면 근거 없이 정부를 폄훼한다고 노발대발하고 그럼 그 근거라도 제대로 밝히라고 하면 정부를 못 믿냐며 또 노발대발합니다. 본인들이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는 언제고 대체 어떻게 뭘 한 거냐고 물으니 노코멘트. 이게 대체 무슨 행태입니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